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6%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임차인이 매달 내야 되는 이런 이자 부담이 더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있죠. 자, 이른바 이 깡통 전세에 대한 위험도 월세 선호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장의 현황인데요. 자, 이런 현황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실제로 분양하시는 분이나 시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분양가가 3년 전 대비 한 24%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집값은 떨어져도 토지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양가도 사실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는 사실은 조금 저평가된 그런 분양 물건들도 눈여겨보신다면은 조금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대치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설릉역인데요.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한 더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도 인접해 서울 내부로의 거점 이동과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용이합니다.
강남 테헤란로 주요 업무지 인근에 위치한 본 현장의 입지 역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미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테헤란로는 현재 여러 IT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옥을 이전해 오고 있는데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이 일대가 개발된다면 풍부한 일자리와 더불어 더욱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블랙과 그레이의 모던한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관이 돋보이고요. 골목 코너별에 위치한 건물이라 가시성 또한 뛰어납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함께 메인 현관에는 무인 택배함, CCTV, 첨단 보안 시스템 등 입주민을 배려한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이트 톤의 화사한 인테리어와 네이비로 포인트를 준 다양한 수납 공간이 눈길을 끄는 내부 공간인데요. 거실은 큼지막한 통창으로 채광과 환기에 특별히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천장에는 다양한 조명을 통해 아늑한 공간 연출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총 4개로 구성된 각각의 방에도 널찍한 창호가 설치돼 있어 전혀 답답하지가 않고요. 공간 활용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주방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이비 톤으로 된 세련된 느낌의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인덕션과 아일랜드 식탁까지 풍성하게 제공되는 옵션들과 동선 좋은 기역자형 주방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입장에서도 뛰어난 구조를 자랑합니다. 특히 포럼 구조의 본 현장은 현관과 주방 사이에 다양한 목적의 수납이 가능한 팬트리가 설치돼 있어 각종 생활용품들을 넉넉히 보관할 수 있어 눈길을 끄는 포인트입니다. 강남구가 여전히 뜨거운 이유,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소식인데요. 한남 IC부터 양재 IC로 이어지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 상하행선 분리건설돼 12차로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꾸며 더욱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의 영동대로 또한 지하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강남의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탄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가 돋보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도 필요 없는 지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강남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정말 학구들어도 유명하고 워낙에 좋은 동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신축 주택을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주택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좀 봐주실까요? 네, 지금부터 한 12월, 1월까지 학교 전입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호선이죠. 황금라인인 2호선과 또 수인 분당선 선릉역이 도보 한 6분에서 7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삼성역이죠. 한참 명동대교 지하화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한 8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55.25평방미터, 저 아파트 면적으로 한 34평형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지 지분은 32.97평방미터로 좀 넉넉한 편입니다. 총추 6층 중에 5층으로 로얄층인데요. 13세대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공간들, 도시 공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세대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방 4개로 되어져 있고요.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또 팬트리까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은 에어컨이 각 방마다 있기 때문에 총 5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인덕션 등의 풀옵션들이 제공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준공은 올해죠. 2022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고 매매가는 11억 9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자세히 봐주실까요?
네, 건물은 그레이하고 뭐 좀 더 좀 검은색이 짙은 그런 색으로 되어져 있는 대리석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외관이 돋보이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지가 좀 넉넉하게 지어진 그런 곳입니다. 100평이 좀 넘는 대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1층 피로티 주차장을 보시면 굉장히 큰 공용 주차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주차 공간이 잘 되어져 있고요. 세대당 뭐 한 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제공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강남 안에서 주차 공간이 배정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세대의 세대가 전부 다 주차가 가능할 정도의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뿐만 아니라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보안책에 대한 대비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엘리베이터 역시 뭐 세대수가 좀 넉넉한 분들도 동시에 탈 수 있을 정도로 큰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도 지금 뭐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뭐 크림색과 좀 화이트가 같이 대비되어져 있고 네이비가 포인트 배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통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가 가시성, 채광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앞에 옆으로 뭐 막힌 곳이 없어서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호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 이런 통창들도 열어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사생활 보호의 측면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실이 좀 넉넉하게 뽑아져 있기 때문에 가족원 구성원들이 동시에 이용해도 좀 이렇게 화목한 그런 뭐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된 팬트리 외에도 각 방마다 수납 공간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어드리는 옵션 외에도 가구도 별도로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수납 공간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사시면 되는 그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살펴드리는 곳 대치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택 일단은요, 뭐 외관부터 내부 모습까지 색감 참 좋죠. 정말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숫자가 참 훌륭합니다. 화장실 2개, 방 4개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이 무려 5대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거기다 뭐 지금 수납 공간들도 넉넉하다 못해 차고 넘칠 정도니까 이 뭐 건물에 대한 뭐 방의 지금 내부의 공간에 대한 장점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건물 특징까지 좀 봐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강남구 대치동의 환경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함께 호재도 살펴주실까요? 네,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지적으로 뭐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강남구 안에 내 개의 물건, 내 건물 갖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젊은 층에서 어디다 살고 싶냐라고 물으면 다른 뭐 일절에 뭐 일부심 없이 강남구요라고 말을 하고요. 특히나 대치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을 정도의 그런 높은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2호선이죠. 수인 분당선 선릉역에서 도보 한 7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2호선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를 순환하게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는 구조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대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한남 IC라든가 또 반포 IC를 통해서 외곽으로 나가거나 내선으로 돌아다니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교통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에 있는 주택에 대한 여건을 굉장히 로망을 한다라는 거는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져 있다라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백화점, 또 삼성에 있는 현대백화점 등의 굴지 백화점들이 도보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마트 등이 인접해져 있고요. 또 선정릉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원이 산책로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엑스몰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대형 병원이죠. 큰 병원들이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곡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쏠쏠한 재미를 줄 만큼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입주여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릉역 근처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는 이런 역세권의 환경에다가 주변의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훌륭한 곳인데 학군도 너무나 좋고요. 입주여건에 대한 자랑거리들 참 많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입주여건 좀 간단히 살펴드렸는데 더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호재까지 쭉 살펴주실까요? 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국의 공시지가를 매년 데이터를 낼 때 항상 데이터에서 빠지지가 않을 정도로 늘 5위 이상 안에 드는 그런 순위에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의 구 중에서도 뭐 거의 1위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 한 14.75포인트 정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지가 상승이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든 학교 엄마들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대치동을 방문했을 정도로 대치동에는 학군과 8학군이죠. 학군과 또 학원가가 인접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무려 이제 학원이 아마 834개 정도 서울에서 1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1위일 정도로 이 작은 동네 안에 밀집되어져 있는 학원가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테헤란로의 모든 굴지 대기업이라던가 이로 인한 다른 관련된 지사들이 입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와 상업 중심지의 직장인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수요들 때문에 끊임없이 임차 수요와 또 매매 문의들이 들어오고 때문에 지가 상승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역이라던가 이 인근 주변으로 모아주택이라던가 가로정비 주택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도보로 좀 꼼꼼히 걸어 다니시다 보면은 여기저기 뭐 노후도라던가 또 가로정비 주택 사업으로 헐고 있는 그런 타운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곳에 있는 주거 환경들이 좀 더 고급화되고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호재로는 지금 영동대교 지하화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영동대교 지하화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이 그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하화로 인해서 생기는 녹지 공간들도 또 함께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물건지와는 거의 직선거리 한 800m 안쪽 거리에 있어서 직격적인 호재로 다 그런 호재들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에 완경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C 노선까지도 들어와서 굉장히 경기권에 있는 또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복합 환승센터로 거듭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GTX 신호선이 굉장히 뭐 황금 라인, GTX 중에서도 좀 황금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역에 개통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영동대교 지하의 어떤 화려한 포인트로 작용할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롯데칠성 부지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2종, 3종이 지금 뭐 상업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져서 최고 한 250m 정도의 높이로 지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복합 업무지구와 업무타운으로 되어진다면 코오롱이라던가 라이온 미싱 부지뿐만 아니라 삼성 부지까지 연결된다면 삼성역에 있는 그 GBC 부지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큰 그런 규모의 업무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더 옆으로 가다 보면 양재 우면 테크시티죠. R&D 특구에서 양재 우면 테크시티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시끄러웠던 모든 행정 소송이라던가 이런 것이 이제 불식되면서 이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더불어서 함께 양재 테크시티로 거듭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단지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동대교 지하화도 지금 이제 연구 용역 단계가 거의 끝나서 올 연내에는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부 구조의 한 29만 평방미터죠. 29만 평방미터 정도의 이런 녹지 공간이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동대교 지하화라던가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녹지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뭐 문화시설들이 문화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젊은 층들이 기대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무심코 들으셨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부터 복합환승센터, GTX 이야기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호재들입니다. 이런 호재들이 셀 수 없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 강남구 대치동을 둘러싼 환경들이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대치동의 주택 그 가격 전략까지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분양가는 지금 토지 가격의 평당 가격이 한 1억 이상을 호가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매가는 한 11억 9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동일 평형대들이 보통 한 30억대 이상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따진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대출을 사용을 하시거나 임대를 사용하신다면은 실제로 투자하실 금액은 한 4억 9천 정도, 또 실입주도 4억 9천 정도면 실입주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구를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강남권역 서초구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여기 지금 반포동이거든요. 여기도 사실 정말 좋은 곳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는지 일단은 개요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 개요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이죠. 서초구 반포동에입니다. 반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3호선이죠. 3호선과 7호선, 9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바로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도보 10분 안쪽으로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전용은 29.8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39평방미터로 한 13평 정도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3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5룸의 좀 넉넉한 방과 거실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좁은 투룸을 좀 탈피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등이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라던가 오븐까지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풀 옵션이 제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은 2021년도죠. 작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분양가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고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가는 5억 9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베이지스택 톤으로 되어져 있는 대리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넓은 그 거실 같은 개념 안에 그런 공간 안에 이런 무인 택배함이라던가 이런
그 주민들이 입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따로 꾸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층의 피로티에는 1층 그 주차 공간들이 좀 넉넉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짜져 있고요. 1.5룸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실사용 면적이 2룸 이상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잘 꾸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주하면서 오피스로 쓰려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드톤으로 되어져 있고 또 화이트 톤이 같이 가미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라도 다 소화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 안에 그 공간 구조, 그 서랍장이라던가 이런 그런 붙박이장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어서 여기도 별도의 그런 어떤 가구라던가 이런 것이 없이도 그냥 거주만 하면 몸만 들어와 거주만 하면 될 정도로 완벽한 풀옵션이 제공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되어져 있고요. 거실 통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감이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이라던가 가시성이 뛰어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준공단지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곳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1.5룸 구조라고 하지만 아주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바닥부터 멋지게 깔려 있죠. 여기에 뭐 통창에 식탁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 잘 꼼꼼하게 신경 써서 그런 흔적들 묻어나는 곳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 여긴 또 얼만큼 좋은지 입지와 호재 더 알아볼게요. 자, 우선 입지 여건부터 봐주시죠. 네, 사실 뭐 터미널역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교통적인 입지가 훌륭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반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인접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도보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의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9호선과 3호선, 7호선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인접한 곳으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혜들을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반포 IC라던가 또 사당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강남 순환도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우시고요. 또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기 때문에 강변북로까지도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이 인접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강의 그런 수혜들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포 한강시민공원뿐만 아니라 허밍웨이 길이라던가 또 서리풀 공원이죠. 굉장히 큰 공원이 아주 뒤쪽으로 자리 잡아 있어서 어디든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공원들이라든가 숲속에 파묻혀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강남 업무지구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에 있습니다. 대형 인프라가 그 대형 백화점이라던가 또 대형 병원들이 중간중간 곳곳에 있고 또 고속터미널의 신세계 백화점이라던가 또 가톨릭 대학병원들이 인근에 도보권으로 있기 때문에 쇼핑과 또 아플 때를 대비하는 그런 것까지도 병원까지도 같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살기 굉장히 좋고 이번에 여기 한번 입주하신 분들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삶의 인프라가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절대로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항상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연내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만들어지는 그 위에 덮어지는 공간이죠. 위에 덮어지는 그 공간이 한 29만 평방미터, 10,000평 정도의 규모의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던가 또 공연시설, 이런 회의라던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겠다는 조감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이 고속버스 터미널을 더불어서 강남권에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라든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또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 지금 반포 재건축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얼마까지 신고가를 칠지 모를 정도의 반포 재건축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액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가 훨씬 더 적을 정도로 떨어지는 폭이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 아파트 가격 시세들이 항상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중고반의 방배동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두 쌍두마차가
서초구의 어떤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지가라든가 또 이런 거래 가액들을 견인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한 2,700평 정도가 오피스텔이 없는 오피스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에 있고요. 롯데 칠성부지도 지금 업무직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 이상의 업무 시설들이 주변에 들어설 예정에 있어서 직장인들을 함께 포진하는, 돈을 쓰고 임차가 가능한 그런 그 임차인들의 여력이 있는 그런 곳에 다세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임차를 두고 계시다가 차후에는 월세로 전환하실 정도의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봐주실까요? 네, 대지 지분이 6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곳도 지금 현재 뭐 대지 평당가가 한 1억 정도로 호가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뭐 대지 지분을 따진다면 매매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5억 9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한 5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측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5천 정도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실제 거주를 하시던가 아니면 차후에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구조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이거든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서울을 좀 벗어나서 경기도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떤 토지인지 일단은, 자, 그러면 먼저 개요 정보부터 잡아주실까요? 네, 평택선이죠. 포승 평택선 창내역에서 한 200m 안쪽에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001평방미터 중에 1,090평방미터고요. 현재 용도는 농림지역입니다. 지목은 지금 전이고요.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 특징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토지는 지금 현재는 답을 저희가 전으로 전으로 성토를 해놓은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성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조금의 이용 가치가 조금 상승되어져 있는 그런 토지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평택 포승선이죠. 창내역에서 한 200m 안쪽 거리에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한 초중도에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창내역 개통 시에는 초역세권 토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사실 역세권에 관한 개념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200에서 300m 안쪽 거리는 초역세권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또 활용도가 좋은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5선 평택 제천 고속도로라든가 평택 파주 고속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그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철도 노선들이 인접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창내역을 중심으로 동평택에서는 지제역과 또 구도심으로는 평택역, 또 서평택으로는 안중역이 삼중의 어떤 중심도에 그렇게 위치해 있다라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 기지로 인해서 사실은 평택에 대한 어떤 그 가치라던가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미군 기지에서도 인접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태원 상권에 한 3배 정도의 규모의 미군 기지가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차후에는 좀 더 상업지역으로 발달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그런 곳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덕 국제 신도시도 거의 완성 단계죠. 고덕 국제 신도시가 지금 인접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5성 강변 뚝방길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입지라던가 이런 호재들이 같이 더불어서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평택시 오서면 단거리의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바로 이 근방에 이제 창내역이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초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토지의 활용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뭐 역사들 많습니다. 뭐 지제역이나 평택역 이런 곳이 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 조금만 더 넓게 보신다면 이 평택의 미군 기지 이쪽 알고 계시죠? 이태원 그쪽에서 상권도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전한 평택의 미군 기지 이쪽은 이태원 상권의 거의 뭐 3배 달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 거기다가 주변에 뭐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들 들어보셨을 이 고덕 국제 신도시까지 대기를 딱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입지 여건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평택을 또 들썩거리게 하는 주변의 개발의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는 사실은 뭐 역의 개통만큼 큰 개발의 호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내역의 개통뿐만 아니라 창내역과 그 전 정거장이죠. 지금 KTX 선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는 안중역이 개통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중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만 평 정도가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의 개통 이후에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행위 제한들을 걸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0만 평의 규모의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새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인근의 창내역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 3파전으로 들어져 있는 그런 창내역 같은 경우에 활용도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444만 평 정도의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여기엔 군무원뿐만 아니라 한 10만 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상주 인원이 있습니다. 또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도 거의 완성 단계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평택도 거의 완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개 라인이 전부 다 풀가동될 정도로 이제 완성 끝 단계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다 들어와져 있는 단계입니다. 서평택의 이제 포승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클러스터의 개발까지 이루어진다면은 평택은 지금 현재 동평택 완성된 동평택과 앞으로 이루어질 서평택 사이를 두고 좀 100만 평택이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정도로 목표점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축구장이 한 207개의 규모로 굉장히 큰 구조의 자동차 클러스터가 연결된 그런 노선들이 포승 평택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창내역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평택시 철도망 계획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고속철도, 특히나 안중역 같은 경우는 KTX 서에서 서해 복선 전철에서 KTX 선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신안산선과 연결된 여의도와 또 KTX 서울역이죠. 서울역과 연결된 그런 서울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또 이 선이 연결된 경우는 서울까지 한 진입이 한 20분에서 30분 안쪽으로 될 만큼 진입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만들어지는 교통의 구조들과 도로 확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평택은 한창 공사 중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또 공사 계획이 되어져 있는 곳들은 사실은 토지 투자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조금의 열매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산지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역철도망 개발 계획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평택의 모습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 토지 주변으로만 봐도요, 창리역부터 해서 안중역 이렇게 새롭게 들어서는 역사에 대한 수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오성강변, 뚝방길 르네상스 사업 이런 것들도 비롯해서 여러 개발 호재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은 지금 100만 원 미만대의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평택 안에서 100만 원, 특히나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100만 원 미만의 토지들을 찾기가 힘든데요. 평택 창내역 200m 안쪽에 있는 인접거리고요. 도로가 접도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체 면적 2001평방미터 중에 1090평방미터면 농지증이 발부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용도는 농림지역이고요. 지목은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03평이 조금 넘는 기준으로 매매가가 2억 8,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요, 자리를 또 옮겨서 충청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충청북도 여기는 충주시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자,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이번에도 토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럼 일단은 충주시 앙성면의 토지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충주라고 하면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천에서 두 정거장입니다. 중부 내륙선이죠. 내륙선 KTX 앙성 온천역에서 도보 한 3분에서 5분 정도에 있는 초획선권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지 면적은 165평방미터고요. 이제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져 있고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도 이어서 살펴주실까요? 네, 접도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답의 지목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앙성 온천역이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한참 역세권 이런 개발들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의 지목이라든가 지금의 형태보다는 앞으로 변하게 될 그런 도시계획상의 토지 지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도로에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간평을 받거나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충주시 앙성면의 토지 이렇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기는 지금 바로 또 여기 걸어서 금방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더 있지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입지 여건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지금 앙성 온천역이죠. 온천역에서 한 300m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보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지금 진입로 개설
와 또 좌우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조합원들에 대한 그 조합과 충주시 간의 어떤 그런 동의서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북충주 IC와 서충주 IC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중부 내륙철도뿐만 아니라 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서울에서는 자가용으로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천을 이용하신다면 뭐 서울까지의 진입은 지금 1시간 이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천에서 수서까지 연결선이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차후에 수서에서 또 그 온천역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서울까지 수서까지죠. 강남까지 한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역세권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역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충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외에도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라든가 또 뭐 과천 서충주 고속도로 등 게 여러 가지 고속도로들이 잘 발달되어져 있고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는 비내섬이 있습니다. 비내섬 같은 경우 뭐 사극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충주시가 뭐 막 야심을 가지고 이 비내섬을 개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 굴지의 관광지로 거듭날 그런 조감도들이 조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뭐 아트 로봇이죠. 로봇파크, 요즘은 뭐 이런 로봇이라든가 또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 그런 것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런 로봇 테마파크가 같이 연결돼서 관광도 같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테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충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지금 개장을 해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프장의 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과 또 비내섬, 로봇 테마파크, 또 온천 테마파크까지도 이용을 하신다면 사실은 앙성 온천역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충주는 사실은 뭐 계속해서 연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계속 선정이 되어져 왔는데요. 기존에 있는 330만 평 이상의 기존에 있는 충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모비스라던가 롯데주류라던가 유한양행이라던가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입주해서 그 회사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의 직장인들 군이 있는데요. 사실 충주라는 특성상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이쪽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사실은 기존의 수요들이 더 많이 이주할 그런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주변에 있는 충주 산업단지 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등에 들어와 있는 그런 대기업의 인원들이 사실은 역세권에 들어서는 새로 신규 아파트라던가 이런 곳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북 내륙철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앙성까지 개통이 되어져 있지만 차후에는 문경에서 또 거제까지 완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광 노선으로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이미 건설되어져 있어서 평택항으로 들어가는 물류기지의 어떤 선두주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더 부족하기 때문에 과천에서 서충주로 가는 민자 고속도로도 건설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준공을 목표로 이미 이제 뭐 BTI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과된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바로 준공을 하고 착공하면 한 1년 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충주뿐만 아니라 북충주에 있는 어떤 물류 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도시로 다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림파크 산단이죠. 2026년도에 준공을 완성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드림파크 산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대결을 벌였던 원주시죠. 원주와 대결을 벌였던 바이오 산단도 이미 서충주 쪽으로 내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들을 추후에 기존의 지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추후에 들어올 산업단지들이 훨씬 더 규모들이 더 크고 최첨단 산업으로 만들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 그 전정 과정이죠. 지금은 뭐 신호장역으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금가역에서도 금가산업단지가 2028년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000명 이상 정도의 어떤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지고요.
3조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주 앙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후면에 있는 산업단지와 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또 금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신규 신흥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면 이미 개통해서 수서까지 서울 진입이 한 30분까지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서울 못지않은 큰 도심으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요, 온천역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관광지가 워낙 많은 곳이고 거기에다가 산업단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설명 방금 들으셨죠? 뭐 드림파크 산단이라든지 금가산업단지 이렇게 산업단지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 지금도 받쳐주고 있고 앞으로도 쭉 받쳐줄 만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개발 호재 통해서 뭐 고속도로들이 여기저기 뻥뻥 뚫린다고 하니까 그만큼 좋은 위치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 분명 하다라는 점도 확신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대부분의 온천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1,000만 원 미만짜리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전국적인 토지의 어떤 평당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앙성 온천 같은 경우는 탄산 온천으로 국내 유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 내륙철도뿐만 아니라 앙성 온천역까지도 개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200m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토지입니다. 대지 면적이 165평방미터이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현재 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상시 굉장히 저평가되어져 있고 앞으로 상승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동의서가 한참 진구 중이기 때문에 충주시와 협의해서 여기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지목 답에서 1종, 2종, 3종 또 상업지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변화가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밝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네, 중천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잠깐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매와 공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진행이 되고요. 선정능력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 및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방안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선정능력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고 예약 전화로 마찬가지로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